안녕하세요. 대한수면연구학회와 비욘디가 함께 준비한 2026년 세계 수면의 날 특별기획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잘 자야 잘 배운다라는 주제로 인제대 부산백병원 신경과 지기환 교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백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규환이라고 합니다. 제 전문 분야는 수면무호흡, 수면 중에서도 수면무호흡과 그다음에 뇌전증이고요. 지금 현재는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학술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자야 잘 산다 중에 잘 자야 잘 배운다에 대해서 한 20여 분 정도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026년 세계 수면의 날 기념 특별 방송입니다. 잘 자야 잘 산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방송은 잠은 줄여도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수면 건강이 곧 삶의 질이다라는 메시지를 좀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잘 자야 잘 배운다라는 내용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번째 시간이죠. 제가 5번째고요. 이 뒤로도 3번이 더 있습니다. 잘 쉰다, 잘 큰다, 잘 산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제목이 잘 자야 잘 공부도 배운다. 잘한다. 네. 공부도 잘하고 잘 배운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받은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4시간 자고 공부하는 게 더 좋은가? 7시간 자고 공부하는 게 좋은가? 그럼 잠을 줄이면 과연 성적이 오를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뭐 사실 7시간 자고 공부는 안 했기 때문에 4시간 자고 공부하셨나요? 아니요. 한 6시간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예. 네. 잠을 줄이면서 공부하셨었네요. 예, 그렇죠. 사실 고등학교 때 7시간 자라고 하면 사실 자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모님도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4시간이 좋은가 7시간이 좋은가? 심정으로는 7시간 자면서 공부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 힘들죠 사실. 4시간 자도 공부할 게 많고. 거꾸로 말하면 이거죠. 3시간 더 공부하고 4시간 잘 거냐? 공부 조금 덜 하고 7시간 수면할 거냐? 잠에 초점이 아니라 사실 공부에 더 초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부 더 하는 게 당장의 시험 성적이 더 좋지 않을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한번 그게 이제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전에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2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맥베스가 던킨 왕을 죽인 다음에 이제 한탄하는 거죠. 이제 나에게서 이제 잠은 없다. 그러면서 얽히고 설킨 근심의 타래를 불어주는 잠, 매일의 삶의 죽음을, 고된 노동의 목욕을, 상처받은 마음의 연고를, 자연의 위대한 어머니를, 삶의 향연에서 가장 중요한 자양분을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이게 17세기 초에 나온 거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이미 잠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다들 알고 있었고요. 잠을 안 자면 큰일 난다라는 사실을.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 야사에 기록된 거라 진짜 맞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했다고 인용 부호가 가끔 붙습니다. 남자는 6시간, 여자는 7시간, 바보는 8시간을 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이 내용이 그 원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폴레옹이 좀 잠을 덜 잤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많이 피곤하면 말 위에서 꾸벅꾸벅 졸았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잠을 많이 못 자니까 결국 중요한 전투에서 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꼭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인물도.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존재는 3가지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2가지 상태밖에 없었습니다. 깨어있거나 자거나 살아있는 존재는. 죽으면 이제 다른 상태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1950년대 이후에 깨어있거나 자거나 해서 잠을 2가지 상태로 나눴습니다. 렘 수면이냐 비렘 수면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수면의학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면이 뭡니까? 외부 환경과의 지각적 연결이 약해지고 반응이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죽음과 다른 거는 가역적이죠. 그러니까 다시 깰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혼수 상태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 또는 가역성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로 될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 모든 예전부터 대부분의 수면은 쉬는 것 이렇게 이제 수동적인 걸로 생각했죠. '아 쉬면은 많이 좋겠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낮 동안에 인제 밤에는 인제 쉬면서 그 에너지를 보충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50 년대 이후에 수면 의학이 발달하면서 보게 되면 수면이 예 규칙성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규칙성이 나이가 들면서 쪼금씩 무너지긴 하지만 정상 수면 패턴을 보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2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아 문제가 있는 거죠. 확실히 수면에는 무언가가 있고 이 수면의 규칙성이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겠다. 그리고 잠을 자면서 무언가 쉬는 것 이상의 더한 그런 역할이 일들이 있는 것 일어날 같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수면은 휴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의 결과로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활동적이고 복잡하고 고도로 조절되면서 다양한 신경세포가 관여하는 필수적인 하지만 목적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긴 수면을 줬는지. 시간을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저희 지금이야 이렇다지만 수천 년만 돼도 자는 동안에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훨씬 네.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제 렘과 비수면에도 비렘 수면이라는 2 가지 상태로 구성되는 걸 보면 무언가 뜻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인제 '단순한 수면이 아닐 거다.'라는 게 여기 뭐 영어로 적혀 있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뇌 안에 쌓여 있는 노폐물들을 열심히 퍼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단순히 그냥 휴식이 아니라 퍼낸다라는 거 자체는 뭔가 일을 한다라는 거고 그게 인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은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뇌에 노폐물을 빼내는 시스템은 잘 몰랐거든요. 그게 인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인제 교란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알츠하이머병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잠은 아주 중요한 무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이고 능동적이고 중추신경계가 뇌 건강을 위해서 수면 구조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장기적인 뇌 건강을 촉진하기 위해선 독성 부산물을 제거하는 수면을 적절히 취해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연령별 수면 시간이 있습니다. 예 영아, 유아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학령기에 보면 10 시간 정도는 자야 되고요. 10대 9 시간은 자야 됩니다. 평균 시간. 젊은 성인 8 시간, 성인 인제 대부분의 분들이 8 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 노인도 7 에서 8 시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가로로 적어 놨는데 중가로로 적어 놨는데 8, 14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학령기 아동은 7 시간 밑으로 잠을 자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예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인 거네요. 대부분의 성인은 어떻습니까? 6 시간 밑으로 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노인은 5 시간에서 9 시간으로 좀 이게 사이가 넓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9 시간 이상 수면은 젊은 성인 수면빗 그러니까 인제 계속 못 자다가 인제 음. 갑자기 인제 주말에 몰아쉬는 그런 게 인제 예 부채네요. 그렇죠. 네. 빚이 있는 거기서 회복 중인 성인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한테서는 9 시간 이상 자는 것도 적절할 수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보시면 성인과 노인은 9 시간에서 10 시간 이상 자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5 시간에서 6 시간보다 적게 자면 대부분이 그렇겠죠.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7 시간 이내의 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다 알려져 있고요. 네. 현실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 한밤중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 남한은 이렇게 특히 이 서울, 여기 부산 예 엄청나게 밝죠. 잠을 안 자는 이런 사회고요. 최근에 2023 년도에 수면 관련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여태까지 대부분의 잠자는 시간은 나라별 뭐 국가별 이런 거를 찾을 때는
몇 시간이나 자나요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기억에 의존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있고 할 때 그때 이게 확 이렇게 핏빛이나 아니면 워치나 이런 걸 갖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면 시간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걸로 알아본 시간을 따져 보니까 조금 너무 여태까지 아는 거하고 좀 달랐는데 네. 보시면 아래쪽이 적게 자는 거죠. 네. 그래서 2등이 어. 전 세계 2등이 평균 6.3시간 네. 예.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봤을 때 1등이 정말 시간. 6.1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7시간 넘게 자는 나라가 몇 군데 없죠. 그리고 대부분은 하지만 6시간 보다는 조금 많이 대부분 많이 주무시고 자죠. 있는. 예, 네. 대부분의 나라들이 6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 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못 자는 거고. 생각보다 적게 자고 있네요. 예, 많이 적게 자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6시간 자는데 평상시에 7시간도 못 자고 시험 전날은 잠을 줄이고 공부한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전략이죠. 학생들의 전략이고 부모님들도 뭐 벼락치기 뭐 네. 나도 해봤어 이러면서 이제 전날에는 잠을 좀 줄여서라도 공부를 해야지 그런 좋은 생각을 성적이 나오지 않겠냐. 오히려 또 자고 있으면 공부 안 하니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는 문화죠. 하지만 이제 연구 결과가 그럼 과연 그런 내용에 있는가? 사실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 하면 공부 점수가 좋다. 뭐 이런 연구까지는 잘 안 하고요. 이제 그런 결과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은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MIT 학생 연구입니다. 자, 이 MIT 학생들은 똑똑한 학생들이죠. MIT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화학 수업 한 학기 동안 측정했습니다. 이것도 핏빛으로, 그러니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이걸로 수면 시간을 측정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이렇게 설문으로 한 것보다는 훨씬 좀 정확도가 정확하고 있을 것 또 한 같습니다. 학기 동안 측정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장기간 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학업 성적을 봤습니다. 아카데미 퍼포먼스를 한번 봤다라고 돼 있고요. 결과는 이겁니다. 그래프 2개고요. 그래프 2개만 알면 됩니다. 30에서 100점까지가 X축이 시험 성적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평균 수면 시간이죠. 6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 학기 동안 보았을 때 이게 점 하나가 한 학생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조금 많이 잘 수도 있고 좀 적게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범위를 이게 동그라미로 그려놓은 겁니다. 쭉 보게 되면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7시간 이상을 좀 잤죠. 여기서 몇 시간 잤다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대부분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제일 성적이 훌륭했던 군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잔 학생군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적게 자는 학생군이 확실히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SD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편차가 심하냐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자지 않고 어떨 때는 좀 많이 자고 어떨 때는 적게 자고 좀 불규칙하게 자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편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점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편차가 크면 클수록 성적이 낮은 거니까 MIT 학생 연구를 보게 되면 똑똑한 학생들도 규칙적으로 항상 7시간 이상 충분히 잔 학생들이 불규칙하게 자는 학생들보다 훨씬 좋더랍니다. 똑똑한 학생들 중에서도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조금 더 의의가 있네요. 예, 그래서 중요 시사점을 보시면 수면 시간이 충분하고 규칙적인 학생일수록 성적이 높고 들쭉날쭉한수록 성적이 낮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전 일주일 수면이 성적을 결정한다.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 동안 규칙적인 수면을 하는 학생들이 훨씬 성적이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벼락치기 밤샘 전략은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만성적인 수면 제한과 완전 수면 박탈. 그러니까 이제 만성적인 수면 제한은 매일 적게 자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완전 수면 박탈은 그냥 밤을 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연구가 있는데 2003년에 건강한 성인 48명을 갖고 2주 동안 봤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그냥 8시간 자게 하는 거죠. 충분히 자게 하는 거. 그리고 6시간으로 줄여 자는 거, 4시간으로 줄여 자는 거,
몇 명에게서는 3일 동안 예, 3일 완전히 동안 밤을 완전히 새고. 잠을 네. 한숨도 못 자게 한 그룹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데이터가 이게 좀 보기가 좀 힘들긴 한데 PVT 이거는 얼마나 행동이 빠르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주었을 때 빠른 반응. 빠른 반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겠죠. 예,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수면을 못한 사람들은 반응 속도가 확 느려지고 4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시간 돼 있는 사람이 제일 반응 속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SSS라는 건 얼마나 졸린가입니다. 얼마나 졸린가. 수면 박탈은 당연히 졸리겠죠. 근데 네. 여기 보시게 되면 4시간에서 6시간 자는 사람들이 쭉 늘어나다가 졸립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비슷해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만성 수면 박탈 상태에 다다르면 네. 졸린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냥 하고 막 그러려니 자는 피곤한가 겁니다. 예. 보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이제 잘 푸냐 뭐 이런 겁니다. 이 관련된 거는 이게 얼마나 잘 빼고 더하고 뭐 이런 문제를 거니까. 잘 푸느냐. 그렇죠. 이 아래쪽은 정말로 저희가 잘 푸는 궁금한 겁니다. 점들. 예. 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8시간 잔 사람들이 제일 좋았고 6시간, 4시간 수면 박탈이 제일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재밌는 겁니다. 4시간 계속 2주 동안 못 잔 사람, 6시간으로 줄여서 잔 사람은 결국에 한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4시간으로 2주 정도 계속 유지한 사람은 완전히 수면 박탈을 이틀 동안 한 사람과 결국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고 6시간 계속 수면 박탈을 한 사람은 하루 정도 네. 이렇게 한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결국은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졸린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예, 그렇죠. 시험은 내 기존 역량보다 못 보는 거네요. 못 보는 거죠. 밤을 2번 샌 것처럼 못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죠. 나는 열심히 공부해 하지만 그리고 본인의 별로 성적은 졸리지도 않은데. 점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행 능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점수는 점점 떨어지고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건 잘 모르겠다. 만성적으로 이렇게 부족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4시간 수면을 2주 지속하면 48시간 밤샘과 비슷한 인지 저하가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많은 학생들이 이런 착각을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중요한 시사점이죠.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 이제 수면 의존성 학습과 기억력 강화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아주 극명해지죠. 이게 이제 잠자기 전입니다. 초록색이. 잠자기 전 아침에 10시에 열심히 공부하고 10시에 다시 이제 10시에 공부하고 10시에 시험 봤을 때는 성적 차이가 별로 없는데 잠을 자고 다음 날 봤더니 쭉 올라가죠. 모터 스킬이라고 하는 행동 과업에 늘어나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10시에 자고 다음 날 또 자고 난 다음에 10시에 수련하고 다시 자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 날에도 비슷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얘기는 잠을 자면 확실히 스킬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퍼포먼스, 행동하는 스킬이 수면의 2단계, 비렘 수면의 1단계, 2단계, 3단계 수면이 있는데요. 그 2단계 수면과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인 스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시각적인 스킬은 잠을 자기 전보다 잠을 자고 난 다음에 훨씬 높아졌고, 그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깊은 잠과 렘수면 때 렘수면의 양과 비례하더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수면이 어떤 그 패턴의 학습이나 기억력을 더 강화시키는가는 약간 다르겠지만 결국은 수면을 충분히 해야지 이러한 기억력 여러 가지 능력들이 향상이 된다라는 것은 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 낮 동안 학습한 뇌회로가 다시 활성화되는데요. 이게 학습할 때입니다. A가. 학습할 때 뇌에서 막 활성화되는 분야가 있는데요.
활성화했던 사람이 잠을 잘 때 보면 비슷한 위치에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낮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와 비슷하죠. 강화되는 그러네요. 거. 근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강화되는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수면 중에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아니 낮 동안에 네. 잠을 열심히. 자면서 네. 그 이제 뇌회로가 다시 활성화되면 그게 이제 강화되는 내 뇌가 한 그런 번 더 공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모르지만 음. 본인의 뇌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걸 강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예 잠을 못 자면 아까 수면 박탈처럼 아예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하루나 이틀이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해마에서 새로운 기억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적 자기 공면 영상이라고 해서 뇌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막 활성화되는지를 영상으로 보는 그런 사진을 찍게 되면 여기 보면 참가자들은 36시간 동안 깨어 있거나 정상적인 수면을 취한 그러니까 이제 하루 반을 못 잔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의 이미지를 주고 2일 뒤 기억력을 평가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그 기억을 입력할 때는 똑같이 비슷하게 됩니다. 이게 잘 잔 사람, 못 잔 사람인데 네. 비슷하게 이제 막 활성화되는데 수면 부족 시 기억 형성 능력이 이게 이제 떨어져 있다는 걸 이 파란색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잔 사람이 원래 기억 형성은 해마라고 하는 데서 기억이 형성이 되는데 그쪽의 활성이 파란색이 이제 빨간색이 올라간 거고 파란색이 떨어진 건데 파란색이 떨어져 있더라. 약 40% 정도 감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내가 공부한 게 이제 기억으로 남는 게 거의 반 정도가 떨어지더라. 이렇게 됩니다. 중요 시사점이 뭡니까? 그래서 잠을 안 자면 공부 내용을 기억하는 데가 절반 정도밖에 작동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러네요. 잠을 잘 내가 자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뇌가 실제 역량에 비해서 50%밖에 더 기억을 못 한다는 그렇죠. 거네요. 거의 반밖에 못 하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겁니다. 그 잠을 잘 못 자거나 잠의 양이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일단 학습 뇌에 입력되는 게 40% 거의 반절이 줄어들고요. 빨간색이죠. 거기다가 이제 기억 고정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에 기억으로 남는 것도 잘 안 되고요. 기억 회상, 끄집어내는 것 자체는 아주 빨간색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노란 색깔 정도. 그래도 그러니까 안 그렇죠. 좋다. 안 네. 좋죠. 그러니까 이제 빼내는 능력. 이게 뭐였지? 이 능력, 주의력이나 그게 오류 같은 사실은 것들이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능력인데요. 맞습니다. 시험 보려면 다 기억해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삼중고를 겪는 거죠. 입력도 안 되고 고정도 안 되고 회상도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를 겪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을 줄이면 공부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기억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맞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저도 사실 8시간, 7시간은 못 자고요. 한 6시간 많이 자야 6시간 자는 것 같은데 저의 가장 최고의 컨디션을 늘리려면 어쨌거나 잠을 좀 자야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거 준비하느라고 저는 한 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6시간에서 1시간이 줄었네요. 더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면 더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더 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컨닝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네. 오늘 이렇게 잘 자야 잘 배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시사점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동동이 님도 제가 잠을 많이 자는 편인데도 낮 동안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공부에 제대로 집중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러셨거든요. 잠을 많이 자는 편인데 잠을 많이 자는 편이 어느 정도인지가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오늘 7시간 잤다 이러고 또 많이 잤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보통 성인이 8시간 정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노인도 그 정도는 자야 된다고 제가 얘기 앞에 드렸지 얘기해 않습니까? 주셨죠. 네. 보통
이제 대부분의 성인들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자야 되는데 우리가 9시간 자면은 엄청 많이 잔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푹 잤다. 예, 그렇죠. 잠을 많이 자는 편은 일관적으로는 대부분은 10시간 이상 자도 많이 졸린 경우에는 잠을 많이 자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10시간이 10시간이 기준이에요. 보통 네. 기준입니다. 짧게 자는 기준은 보통 4시간이고요. 많이 자는 거의 기준은 10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키가 항상 다 일정하진 않고 비슷하듯이 일부 사람들은 적게 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숏슬리퍼, 적게 자는 롱슬리퍼. 사람, 롱슬리퍼, 많이 자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동동이 님이 많이 자는 사람인지 아니면 많이 자는 사람은 10시간 이상 자면은 좋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부에 제대로 집중도 잘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10시간 이상 충분히 잠을 자는데도 졸리면 그건 병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면병이나 과다수면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많이 자는 편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몇 시간인지를 본인이 이제 잘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10시간 이상 자는데도 문제가 있다, 졸립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병원에 오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저희 강의는 그럼 다 마무리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방송 마무리 부분에 저희가 한 번 더 홍보를 하기로 네. 하고요. 주신 질문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많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일단 오영도 님도 대학병원 외래 진료 갈 때는 잠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예. 평소보다 절반 정도만 자야 하는 현실이다. 근데 잠을 못 자면 여파가 정말로 느껴지시더라.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잠을 못 잤을 때 근골격계 질환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항상 충분한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또 너무 억지로 자려고 하면 잠이 도망가죠. 그래서 이제 잠이 잘 안 들 때 특징은 잠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이 따라옵니다. 똑같습니다. 짝사랑하고 똑같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다가가면 잠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몸이 따라가는 대로 가주시면 대부분의 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대학병원 가려고 잠을 줄이시고 환자는 예. 교수님은 또 진료 보시려고 잠을 줄이시고 예, 맞습니다. 이게 참 피곤한 구조이긴 하네요. 잠을 잘 자야 하는데. 그다음에 생각 많은 밤님께서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8시간 자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낮잠으로도 이게 해결이 될까요? 예, 그럼요. 낮잠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낮잠을 어느 정도 자느냐 네. 이게 이제 문제죠. 네. 보통 사람들이 낮잠 잔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1시간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적으면 30분. 근데 보통 우리가 효과적인 낮잠은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1시간 정도 자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적어도 이제 성인기를 얘기한다면 낮잠은 너무 많이 주무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분 이상 자게 되면 그건 낮잠이 아니라 그냥 잠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낮잠은 딱 30분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가장 효과적인 거는 보통 네. 15분이 가장 효과적이냐 20분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갖고 좀 싸우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15분에서 20분. 그러니까 보통 경우는 30분을 넘지 않는 걸 낮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효과적인 대부분은 것은 효과적인 낮잠을 말씀드리는 거죠. 1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깨어나서도 멍한 거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정신도 잘 안 벌써 들고 오후인가 막 이런 더 자고 느낌이죠. 싶고 더 네. 피곤하고 이제 관성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저녁잠을 자기가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주무실 때는 항상 일정하게 본인이 이제 딱 잘 수 있는 시간대를 딱 만들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히 푹 자는 게 가장 효과적인 잠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언제 졸릴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네. 딱 15분에서 20분 정도 주무시는 게 낮잠의 효율로는 가장 좋다. 예, 그러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파워냅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워냅도 있고 커피냅도 있죠. 예, 그렇죠. 네. 파워냅이 커피냅과 좀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마시고 네. 잠을 자는 거죠. 한 20분 정도.
그러면 이제 커피가 이제 몸 안에서 이제 분해돼서 이제 카페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보통 한 30분 정도 후부터 한 몇 시간 나타나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잘 맞는 분들이 그런 수면 패턴을 취할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예. 교수님, 근데 그러면 학생들이 예.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예. 그 다음날 학교에 와서 낮잠을 많이 자잖아요. 예. 그것도 1시간은 별로 1시간 자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학생들 얘기를 하자면 강의 1시간 동안 푹 자는 것보다는 그냥 쉬는 시간에 한 10분, 15분 자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는 거네요. 효율이 더 좋습니다. 네, 가장 효율이. 졸릴 때 그러니까 보통 뭐 한 언제쯤 졸릴까요? 제 개인적인 걸 보면 네. 한 10시나 11시쯤 네. 졸렸고요. 식후에 한 졸리죠. 2시나 3시쯤 좀 네네. 졸리죠. 그때 이제 그런 아예 수면 한강이 욕구를 푹 자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예. 근데 이제 계속 자게 되면 네. 계속 졸립니다. 아. 그리고 점점 안 좋은 사이클로 가겠죠. 저녁에 또 안 자고 늦게 자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끊기 위해선 본인이 가장 졸린 시간대 효율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15분 정도, 20분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 낮잠이다 얘기해 주셨고요. 배제크 님도 7시간 미만으로 주무셨더니 피부, 두피 가려움증, 알러지 비염이 심해지셔서 약 처방 받으셨다고.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게 이렇게 안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주셨던 질문들 한번 또 처음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상민님께서요. 저는 잠은 금방 드는 편인데 자는 동안 꿈을 너무 많이 꾸고 작은 소리에도 금방 깹니다. 그래서 잘 잤다는 느낌을 받아본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잠을 잘 드는데 이게 꿈도 많고 작은 소리에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면 유지 장애죠. 그러니까 인면 장애가 있고요. 유지를 잘못하는 유지 장애가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깨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섞여 있는 게 이제 불면증이고 그게 이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게 우리가 만성불면증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불면증의 하나의 그거일 수 있습니다. 자꾸 깨는 것 자체가 거기다가 이제 부스럭 소리에도 금방 깬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게 그런데 이제 불면증이라고 하려면 불면증이냐 아니냐고 하려면 이런 얘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수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잠자기에 아주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못 잘 때 불면증이거든요. 그러면은 수면 환경이 일단 좋은가부터 그렇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아기가 부스럭 이러면은 깰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요. 네. 어쨌거나 본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환경은 최대한 해결해 놓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꿈이 너무 많거나 잘 깬다라는 거는 깊은 잠을 못 잔다의 그 하나의 그 방면일 수도 있고 그런 증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환경 이외에도 그렇게 되면 이제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겠죠. 특히 남성분 같은 경우에 자주 깨는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수면무호흡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불면증 그 자체로 불면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수면무호흡도 수면 유지 장애를 잘 일으킵니다. 거기다가 일반적인 불면증과는 다르게 잠은 잘 자요. 왜? 수면 유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면은 피곤하니까. 부족하거든요. 만성 수면 부족 상태입니다. 네. 예. 자주 깨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 보통 중년의 남성이 잠은 잘 들고, 그러니까 이제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잔다. 그렇죠. 5분 이내 보통 잠이 드는 거는 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자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깬다. 특히나 이제 깨서 일어나신다고 그랬는데 하루 2번 이상 잠을 자다가 소변 때문에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일어났던 이유 없이 일어났다가 소변을 보게 되면 그것도 이제 수면무호흡의 강력한 그 경고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다원 검사도 이제 보험이 된 지 꽤 됐기 때문에 충분히 검사를 한다든지 병원을 가서 확인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소처럼 그대로님께서 이거 눈밑 떨림에 대해서 좀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면 이게 떨림이 바로 없어지는지 아니면 누적되면 계속 이렇게 떨림이 계속 되는 건지. 근데 저도 조금 이런 느낌 받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잠을 못 자면 좀 눈밑이 떨리더라고요. 눈밑이 떨리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근육에 신경들이 막 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신경이 제일 적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금만 피로해도 네. 눈부터 떨리게 될 떨리는 수밖에 거예요? 없습니다. 어.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곤한 겁니다. 말 그대로. 피곤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그래서 눈밑 떨리면 마그네슘 먹어라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정상인 상태는 아니고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가 될 거고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수면은 만성 수면 상태가 누적되면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못 끊는 사람보다는 네. 뭐 주말에라도 이렇게 9시간 이상 예, 주무시는 뭐 게 이렇게 네. 따라잡기 수면 같은 거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네. 일단은 수면이 점점 그 만성 수면 상태, 부족 상태로 유지되는 것보다는 당연히 어느 정도 신체 회복에 기회를 주는 게 저런 신체 증상들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떨린다는 거를 이제 알았네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아니라 쉽게 떨립니다. 그러니까 피로 상태에서는 네. 누구나도 마그네슘을 드시지 마시고 잠을 주무셔야 된다라는. 아니요, 마그네슘도 먹어야 드시면서 되나요? 잠도 알겠습니다. 주무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잠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시고 자다가도 자주 깨신대요. 근데 일단 약을 권유받으셨는데 부작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 그래서 혹시 수면장애 치료는 보통 어떤 검사부터 하고 인지행동 치료나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수면장애 치료는 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예. 일단은 본인의 검사가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수면 패턴을 확인하는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본인이 몇 시에 잠자리에 들고 얼마나 잠드는데 오랫동안 소요되고 그 이후로 몇 번이나 깨면서 몇 시간 자는지, 네. 그리고 혹시 낮 동안엔 누워서 지내지 않는지, 낮 동안에 너무 하루 종일 운동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지내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이런 거를 본인이 직접 적는 수면 일기라는 게 있거든요. 수면 일기를 뭐 2주 내지 4주 정도 충분히 써보면 본인이 이렇게 잠을 자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 편한 하루님도 병원 가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때는 뭐 몇 시에 좀 잠잘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못 잘 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지 본인이 어떻게 자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본인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면 패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 2주 이상의 수면 패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새는 병원에서 워치 비슷한 게 있거든요. 활동계 같은 걸 환자한테 채워서 2주나 4주 정도 환자분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나고 얼마 정도 잠을 잘지를 이제 예측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기계가 있어서 그런 걸 받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수면 일기를 본인이 적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진찰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병력들 같이 갖고 있는 병을 확인하고 일부의 환자한테서 불면증의 일부의 환자한테서는 수면무호흡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다운 검사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자가 네. 좀 뚱뚱하거나 네. 아니면 중간에 자주 깨거나 화장실을 자주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수면다운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단은 수면다운 검사가 1차는 아니고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인지행동 치료가 1차입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도 네. 1차고요. 약이 1차는 아닙니다. 약은 이제 쉽게 건넬 수는 있지만 쉽게 한번 썼다가 나중에 이제 끊기도 되게 힘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인지행동 치료를 1차로 하거나 인지행동 치료와 동시에 수면 장애에 대한 약을 일시적으로 써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나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효과가 있냐? 그게 1번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제대로만 된다면 인지행동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진료과로 가는 게 가장 정확한지 수면 전문가한테 가시는 거죠. 수면 전문가가 어떤 과에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신경과가 대표적일 거고 정신과 선생님도 있고요. 일부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나 내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수면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경과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보통 이제 신경과로 찾아가 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면 전문가에게 가면 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크릿 정원님 질문 주셨는데요. 불면증이 몇 달부터 심해져서 좀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피로도 안 풀리시는 느낌이다. 조금 모호한 질문을 주시긴 하셨는데 네. 답변을 예, 같습니다. 이렇게 네, 몇 달 그러네요. 전부터 심해져서기 때문에 보통 3달 이상 넘어가면 본인의 그 의지만으로 해결되진 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BT,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수면을 못하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본인이 알고,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잘못된 믿음. 왜냐하면 잠을 못 자면 큰일 난다. 네. 하지만 주변에서 보셨잖아요. 불면증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괴로운 거죠. 하지만 불면증은 어쨌거나 본인의 행동이 바뀌어야지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치료는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본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불면증 환자분들이 오면 본인이 얼마나 잠을 자고 싶어 하는지를 충분히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2-3시간밖에 못 잔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주무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8시간. 8시간. 남들 자는 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작은 목표부터 세워가면서 그 목표를 하나씩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면증 환자분들은 본인의 수면을 이게 아주 저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잘 못 자요. 예. 이렇게.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네. 4시간을 잤다 싶은데 본인은 이제 3시간도 못 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깊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본인 수면보다는 훨씬 더 안 좋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면 전문가한테 찾아가시고 관련돼서 수면의 패턴을 확인하신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와 함께 이제 수면을 도움을 주는 약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사용한다면.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언제나 그대로처럼 님께서요. 30대 후반 직장인이신데 잠들랑 말랑하는 시점에 악몽을 꾸시는지 소리를 좀 내시면서 깬대요. 예. 어쩌다 한번 그랬는데 이달 들어서는 좀 잦아지셨다고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습니다. 들랑말랑하는 시점에 으악 소리를 낸다 해서 가위 눌릴 때 저도 가끔 그러긴 예,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위 눌리는 증상이 잠에 들 때나 잠에서 깰 때 자주 생기거든요. 그리고 일반인에서도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평생에 몇 번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게 가위 눌리는 증상일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또 하나는 이게 호흡이 막히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이 들면서 네. 이제 호흡이 원래 불안정해지거든요. 그 사람이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 호흡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기도가 막혀서 놀래서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이라면 네. 수면무호흡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면무호흡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흔하기 병원에 가서.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리박살님 질문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게요. 네. 사수면 8활동? 그러니까 하루를 반나절을 나눠서 네. 4시간 수면하고 8시간 활동하고 네. 또 4시간 수면하고 8시간 활동 그러니까 그 두 번 분할 한다는 수면을, 얘기인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분할 수면은 제가 공부한 바가 별로 없어서요. 제가 잘 그쵸. 모르겠습니다. 막 진화적으로도 뭐 음. 인류는 원래 분할 수면을 했다 뭐 이런 야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분할 수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쪽에 대해서 공부한 바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생리적으로 이게 4시간 수면에 8시간 활동이 생리적인 거냐? 저는 생리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에 잠을 자게 하는 그 버든이 그러니까 이제 짐이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 짐을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일주기 리듬과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소일라떼 비트님 질문 마지막으로 예. 받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가끔씩 주무실 때 숨을 안 쉬는 걸 느끼고 숨이 막혀서 놀라서 깰 때가 가끔 있으시다. 예. 수면 검사 받아봐야 할까요? 반드시 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걸 본인이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면 네. 상당히 심한 수면무호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왜냐하면 수면무호흡 대부분의 환자들이 무증상입니다. 본인은 잘 모릅니다. 살짝 피곤하다 옆에서 이런 거. 괴롭죠. 네, 그렇죠. 옆에 사람이 끌고 가는 거죠. 네. 보통은 부인이 끌고 오는 것뿐이지 네. 환자분들은 자각 증상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본인이 자각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하면 사실 상당히 심한 수면무호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제대 부산 백병원 신경과 지기환 교수님과 함께 잘 자야 잘 배운다라는 주제로 강의 들어보았는데요. 교수님, 저희 앞으로 오는 강의도 조금 홍보해 주시고 예. 마무리해 보면 어떨까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네. 보시게 되면 제가 5번째 잘 자야 잘 배운다였고요. 그 뒤에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자야 잘 쉰다. 3월 10일. 잘 자야 잘 큰다. 3월 11일. 잘 자야 잘 산다. 3월 13일. 앞으로 3번의 잘 자야 잘 산다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여러 시청자분들이 꼭 좀 이걸 보시고 대한수면연구학회가 연구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 국민들을 위한 홍보 활동이나 그럼요.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수면의 있습니다. 중요성을 예. 알려주셔야 저희도 문화가 바뀌고 예. 생각이 바뀌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욘디와 협력해서 이런 세계 수면의 날 기념 특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방송이 바로 또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주말에 몰아자면 수면 부채가 해결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예. 네, 또 다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